소영이 그동안 함성공간 톡방에서 부모님들께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번처럼 그동안 모였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희망스님과 해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마트 엘리베이터는 아파트보다 커요?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이마트를 갈 때마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해피님 경우에는 아이에게 역으로 질문하면은 대답을 아이가 하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려고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마다 특정 장소에 가면은 똑같은 질문을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루틴이라는 건데, 우리가 근데 루틴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기능이요. 보통 루틴은 제가 이제 감각 추구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각 추구는 내가 이제 질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질문한 것 자체로 이제 아이가 그 상황을 어쨌든 좋아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보통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황은. 그게 뭐냐면, 누군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타겟이 엄마가 되거나, 뭐 아빠가 되거나, 그때 당시 같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요런 우리가 이걸 이제 행동을 문제 행동을 한번 바꿔보고자 문제 행동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바꿔보고자 할 때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역질문입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것을 아이가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 하고, 맞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를 다른 데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질문에 대한 것도 확장시키고, 정보에 대한 것도 좀 확장시키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지고 어머님이 이런 걸 중재하고 싶으실 때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어머님이 알고 계신다면은 그 장소, 그 때가 오기 전에 아이를 바쁘게 하면서 그 상황이 그 곳을 지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왔어요. 그 질문을 안 던졌어요. 자, 요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행동이 우리가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좀 규정을 했으니까 자,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제가 강화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너 이 질문을 안 했어. 엄마는 너무 잘한 것 같아. 항상 그렇게 질문 안 물어봐도 되거든. 그래서 너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확장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마트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주 강화받는 경험도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자기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또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아이 엄마님의 질문인데요. 아이가 모든 물건을 입으로 넣는 형태의 감각 추구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해도 마스크 또한 입에 물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아직 먹거나 이런 행동은 없어서 다행인데 이 아이에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감각 추구에 대한 해답이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 추구는 사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하는 동작일 수도 있고, 너무 즐거울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이제 감각 추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형태가 또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입에다가 넣는 감각 추구 행동을 어떻게 해라.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향성은 당연히 우리는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행동에 대해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더 의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라 아이를 더 바쁘게 만들어주고 활동에 좀 전념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개시켜주는 것이 사실 감각추구의 해소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거나 빠는 행동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추잉검이라 그러죠. 이제 작업실에서 쓰는 이제 입에다가 물거나 씹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물을 이제 씹게 하는 그런 도구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마다 다 달라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적합하냐, 그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치료사들이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진도도 다를 것이고 해결 방법도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성은 전환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것들을 이제 대체 행동을 찾음으로써 아이가 그걸 잊게 한다. 그 방향성을 두고 계속 나아가셔라.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은 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말들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네, 그게 제 답변입니다. 네, 저희도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감각추구라는 행동이 참 너무 중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목표를 잡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저희도 매번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이런 마음이 또 잘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다맘님의 질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7살 남자아이와 정상 발달 5살 둘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토큰보드를 집에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토큰을 모아서 교환할 수 있는 강화물, 활동을 또 정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 적용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토큰보드를 활용할 때 혹시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의사항 혹은 좀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어머님들에게 미국에서부터 많이 조언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성 그룹을 찾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가장 좋은 수업은 당연히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발달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형제와 일반 뭐 자매, 이렇게 남매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발달의 지연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하고 얼마만큼의 상호작용을 하냐를 봤을 때 제가 듣는 답변은 항상 상호작용 안 해요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나이 차이가 5살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자, 일반 발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떤 식으로든 이 두 아이가 이제 좀 섞였으면 좋겠어서 이제 제안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하시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 또 토큰보드와 팩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동주의가 좀 부족한 친구들, 자폐를 가진 친구들, 발달 지연을 가진 친구들은요, 팩스를 가르치고 토큰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끌어가서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일반 발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일반 발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토큰보드를 배우기가 굉장히 사실 용이해요. 이게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거나 발달 지연을 보이거나 공동주의가 부족한 친구들과의 큰 차이점인데, 정말 단시간 내에 토큰보드의 사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 짧게 걸려요. 그리고 아이들의 엄청난 의욕도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일단 제일 관건은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주의가 부족한 우리 자녀에게 토큰을 가르치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자, 그게 가르쳤을 때 사실 일반 발달의 형제 자매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초점을 이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토큰보드와 팩스를 활용해서 둘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를 좀 시킬 수가 있죠. 자, 토큰보드를 막 모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일반 발달 자녀가 엄청난 열정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 것들이 우리 가서 그러면은 형한테 가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오세요. 요런다든지,
형하고 뭐 책을 한번 보고 오세요. 동생하고 가서 동생한테 가서 하이파이브 하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션으로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큰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의 관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자녀가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팩스의 사용까지 우리 일반 발달 자녀에게 부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 발달 자녀에게 자 이번에 토큰을 줄 건데 가서 형한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거 형 먹고 싶은 거 갖다 주고 오세요. 그러면은 토큰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부모님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좀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팩스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동생이 물어보거나 형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촉진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좀 일어나게끔 팩스를 통해서라도 의사소통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그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발달 자녀들도요, 형제 자매들도요,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아! 형하고는, 동생하고는, 누나하고는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친구는 일반 발달 자녀입니다. 일반 발달 자녀는 정말 이해심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타심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되는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증거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사회성 그룹을 찾고 하지만 집에 일반 발달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토큰 보드와 그림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교육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